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가 5.18 민주화운동과 학생 독립운동을 축소해 기술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등의 불안 요인이 겹쳐 내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국내 최대 배추 생산지인 해남의 절임 배추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예정대로 국정역사교과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부분이 왜곡 축소됐다며 지역 교육계와 5월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입니다. 270쪽 민주화운동과 경제성장이라는 부분에서 5월 18일 전대생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자 신군부가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해 과잉 진압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학계는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축소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80년 5월 18일 당시 계엄군이 대학교에 주둔해 있어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건데 이를 거꾸로 기술해 인과관계를 왜곡했다고 말합니다. 또 계엄군의 폭력 진압은 과잉 진압으로 유네스코 등재 내용은 설명 없이 사진으로만 대체됐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전두환 노태우의 12.12 반란이 12.12 사태로 순화된 표현으로 적시됐고 5.18 당시 도청 앞 시민걸기대회 사진은 아예 빠졌습니다.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을 오히려 미화하거나 또 그 잘못을 부드럽게 연성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정교과서는 또 대한민국 수립일을 1919년이 아닌 1948년 8월 15일로 판단하면서 1929년에 발생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의미까지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개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의 법통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각이며 시작부터 거센 반발을 사온 국정역사교과서가 검토본 공개와 함께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교육당국과 시민사회 등 당장 발끈했습니다. 밀실에서 추진된 국정역사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한신구 기자입니다. 집필진도 편찬 심의위원도 알려지지 않았고 의견 수렴 절차도 깜깜인 밀실 정책의 표본이다. 장의국 광주시 교육감은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역사적으로 추진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정화된 역사교과서와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광주 90개 중학교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한국사교과서 구입 대행 업무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검토회의 등에 참여하지 않고 전북과 강원, 세종교육청과 연계해서 보조교재를 공동개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도 헌법을 무시하고 역사 쿠데타를 자행한 국정화를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0만 촛불민심 거역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특히 국민적인 거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국정화 강행은 곧 박근혜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어제 국정역사교과서 내용이 공개가 됐죠.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장의국 광주시 교육감과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부가 국정역사교과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이 교과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어제 현장 검토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동안의 과정이 참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비교육적이다 하는 생각으로 매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한 것보다 더 우려스럽고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친일과 독재는 미화하고 항일 독립투쟁이나 민주화 과정은 많이 축소하거나 누락시킨 역사교과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과다하게 미화시켜서 한마디로 박정희 예찬 교과서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집필하는 과정만 깜깜이 밀실에서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현장 검토할 때도 개인의 의견을 낼 뿐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것조차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참 지금 국민적 사망 선고가 내린 이 정책에 따르는 국정화된 교과서는 배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개 전부터 5.18 민주화운동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이 내용이 축소가 될 것이다 우려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분도 검정 교과서에는 내달라고 해서 아주 발발에서부터 의의까지 그리고 그 과정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사진도 여러 장 적나라하게 제시됐었는데 네. 새 이제 국정화된 교과서에서는 2달락으로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사진도 광주의 그 잔혹한 진압 과정 사진보다는 서울역의 집회 사진이 실려 있고, 또 무엇보다 인과관계를 왜곡했습니다. 아, 인과관계가 왜곡이 네, 그렇습니다. 됐어요. 광주에 계엄군이 진압해서 학생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항쟁으로 나선 것인데, 그 시위가 과격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투입되고 무력 진압을 함으로써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식으로 인과관계가 바뀌어지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왜곡시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항일 독립투쟁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누락되고 축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건국절 개념으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이렇게 기술한 것은 정말 큰 잘못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 신학기에 이 국정교과서를 배포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교육감께서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뭐 보도됐습니다마는 광주 지역에서는 국정화된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중학교에서는 2017학년도에 입학하는 1학년들이 국정 역사교과서로 공부하지 않도록 2, 3학년에 역사를 공부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을 그렇게 했고요. 네. 고등학교 일부 학교에서도 지금 1학년 때 역사를 공부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지도해서 2, 3학년으로 이렇게 미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은 하여튼 광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된 교과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를 거부하겠다는 건 좀 역사 교육에 좀 미흡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그건 저희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역사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하냐, 2학년 때 하냐, 3학년 때 하느냐라는 거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과 학교장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한 학년에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기만 조율하면 된다. 네, 그런 이야기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학년들은 않고 2, 3학년 때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런 뜻을 다른 시도교육청도 같이 함께하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정교과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저희처럼 그렇게 교과서가 현장에 배포되지 않도록 뭐
협조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가진 교육청이 많고요. 광주를 비롯해서 전북, 세종, 강원 4교육청에서는 지금 공동으로 보조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조교재를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희구 광주시 교육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덜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는 1.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곡성이 영하 3.7도, 담양이 영하 1.6도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기온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11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어제 나쁨 수준을 보였던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1.5도, 장성이 영하 2.5도 보이고 있고요. 화순의 낮 기온 12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10도, 구례와 보성이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 분양 성수기가 지나면서 내년도 아파트 경기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여건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내년에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는 모두 13,000세대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정도 물량이면 평년 수준을 넘는 규모라며 내년에도 건설 경기가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장기 민간 임대주택인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3천여 가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1,600여 세대의 수영대의 선수촌 건설도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구도심 개발 사업이 전세 수요랄지 새로운 또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지역 부동산 시장이 또 활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지표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1,000개가 넘어 4년 사이에 가장 많아졌습니다. 주택 매매량도 급감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광주에서의 거래 건수는 2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정부에서 집단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되면서 거래 감소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은 정말 살뿐이 몇 번이나 있을까 싶어요. 또 미국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대출 금리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아파트 경기를 나쁘게 보고 있지 않는 업계와 달리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전남 기업들은 내년도 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수출업계 38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2.6%가 내년도 수출 여건이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악화 이유에 대해서는 수출업체들은 세계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주택 재개발 조합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협조와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계림 2구역 재개발 사업조합장 52살 장모 씨에 대해서 징역 8년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으로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찰 간부가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10시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우회전에 나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서부경찰서 소속 김모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경위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6%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최대 배추 산지인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절임 배추가 요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일찍 시작되면서 하루 주문량만 70톤에 달해 택배가 지연될 정도로 갑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갓 수확한 배추를 반으로 갈라 소금에 절입니다. 농도가 다른 소금물에 배추를 옮겨 담그면서 만 하루를 숙성하면 곧바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절임 배추가 됩니다. 수도권의 김장이 시작되면서 해남 지역 절임 배추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해남 절임 배추는 서너 차례에 걸쳐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뺀 다음에 배달되기 때문에 곧바로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어 주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배추 가격이 상승하면서 김장 시기가 예년보다 2주가량 빨라져 절임 배추 배송으로 택배가 밀릴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하루에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나갔는데 금년에는 아마 그보다 한 30%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절임 배추를 생산하는 해남 지역 농가는 모두 1000여 곳. 올해 예상 판매량은 3만 6천 톤, 지난해보다 2천 톤가량 많아서 절임 배추 판매로만 600억 원의 소득을 올릴 전망입니다. 10kg짜리 5만 박스, 지금 일주에 500톤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1000톤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작황부진으로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해남군의 절임 배추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참담한 시국 속에서도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이 여전히 많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하나둘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80년 된 흙집에서 조부모와 살아온 11살 최미주 어린이. 낡은 흙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빗물이 새는 것은 물론 화목보일러마저 위험에 켤 수 없는 날이 많습니다. 집에 곰팡이랑 안 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목보일러 대신 그냥 보일러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준의 이야기가 방송된 지 6달 만에 미주에게 새 집을 지어주기 위한 후원금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10월도 고속회리 측에서 1,000만 원 종잣돈을 후원해 주셨고,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모금을 통해 가지고 2천만 원 모금을 해서 총 3천만 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흙집은 개조가 불가능할 만큼 낡아 해남군이 추가 모금 운동을 벌여 안전한 집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 예산이 모두 마련될 때까지 후원금은 군에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집을 짓는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후원 업체를 발굴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11.2%로 전국 12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전남. 특히 조부모에게 맡겨진 어린이 등 위탁가정 아동 중에서도 확인된 것만 150여 명이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구지역 한가족 나눔분과 회원들이 이웃사랑 성금 3,8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책상도 없이 공부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책상 없는 아이 0% 만들기 사업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복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연말연시를 맞아서 다음 달 4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소외 이웃 등을 초청한 가운데 나눔과 사랑의 축제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기아차는 이 자리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후원금 8천만 원을 전달하고 노사가 함께 비빔밥 500인분을 만들어 식사를 대접하는 비빔밥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꽉 찬 주차장에 비어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보면 불법인 걸 알지만 주차를 할까 말까 고민에 빠진 적 있으시죠? 올해 광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다며 접수된 신고가 이렇게 12,000여 건 정도가 이르렀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2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적발 건수가 급증을 한 건 2012년 생활불편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불법 행위 신고와 민원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접수된 신고 건수의 90%가요. 이렇게 생활불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요즘,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겠죠.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 집 야후센터가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를 주제로 창의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나주에 세워졌습니다. 곡성군이 주민과 함께 숨겨진 명소를 찾기 위해서 토닥토닥 걷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화순군 한이움 만연홀에서 가야금병창 명인 문명자 씨가 우리 국악과 판소리에 대해서 강연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광주의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호남 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가 오는 2020년 91%까지 오르고 2025년에는 119%까지 올라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남의 노령화 지수는 오는 2020년 201%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에 달하고 2040년에는 4배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반납한 국비가 179억 원에 이르고 내년으로 넘긴 예산도 9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비 4억 7,5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4억 5,500만 원 등 17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올해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을 내년에 2월에 사용하는 명시 2월 사업은 100건에 940억 원에 달했습니다. 광주시가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광주시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와 광주 군공항 이전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영대회 지원본부와 군공항 이전 추진단이 새로 만들어지고 도시디자인과와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정책과로 통폐합됩니다. 청년인재 육성과는 청년정책과로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민선 6기 들어 7번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덜었는데요. 하지만 출근길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곡성이 영하 3.7도, 담양이 영하 1.6도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 11도로 어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는데요. 어제 나쁨 수준을 보였던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10도, 화순이 12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곡성이 10도, 구례와 보성이 1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먼 바다에서는 2m 안팎으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당분간은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